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1990년의 초가을. 서울의 주택가 낡은 대문이 삐걱 열리며 일본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금명이 트렁크를 끌고 들어섭니다. 대문 옆에는 빨간 페인트로 하숙이라 쓰인 간판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마당에는 작은 장독대와 빨랫줄이 걸려 있고 햇볕에 말려진 이불들이 가볍게 흔들립니다. 집주인 아저씨는 엄격한 성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의 옆에는 인심은 넉넉하지만 원칙을 중시하는 집주인 아주머니가 서 있습니다. 두 사람은 금명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엽니다. 금명 학생, 우리 집 규칙은 두 가지만 지키면 돼. 금명은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첫째, 밤 10시 이후에는 외출이 금지고, 아주머니가 덧붙여 말합니다. 여기는 여자 하숙생들이 많아서 말이에요. 너무 늦게 다니면 소문이 안 좋아. 둘째, 남자친구는 절대 데려오면 안 돼. 하숙집에 남자가 들락거리면 그는 손으로 대문을 가리키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즉각 퇴거 조치할 거요. 금명은 순간 당황하지만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속마음은 왜인지 복잡합니다. 1990년대 초반 서울에는 대학생과 젊은 직장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하숙집들이 많았습니다.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면 숙식이 제공되었고 자취보다 덜 외롭다는 이유로 많은 학생들이 선호하였습니다. 하지만 하숙집에는 엄격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특히 여성 하숙생의 경우 남자 출입 금지는 기본이었습니다. 금명의 방은 좁지만 깔끔합니다. 낡긴 했지만 벽 한쪽에 작은 책상과 간이 옷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금명은 트렁크와 박스를 열고 옷가지와 책을 꺼내며 짐을 정리합니다. 그런데 파다닥 파다닥 갑자기 간이 옷장이 흔들리며 달그락거립니다. 금명은 깜짝 놀라 뒷걸음질 치다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옷장 지퍼를 엽니다. 그 순간 화면이 1970년대 제주도로 바뀌며 교복을 입은 애순이 여동생을 찾으려고 장난치며 옷장 문을 열던 순간이 겹쳐집니다. 그때 애순이 마주한 것은 숨어있던 계부와 민옥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현재로 돌아와 집주인 아저씨의 어린 아들과 딸이 옷장에서 튀어나와 깔깔 웃으며 금명을 향해 뛰어듭니다. 놀랐어요? 금명은 어이없는 표정으로 웃음을 터뜨리지만 가슴을 쓸어내리며 천천히 한숨을 내쉽니다. 애들아, 이렇게 사람 놀라게 하면 어떡해요? 아이들은 까르르 웃으며 밖으로 뛰어나가고 금명은 어이없는 듯 머리를 극적이며 다시 짐을 정리합니다. 금명의 비밀 연애, 영화관에서의 데이트. 1990년대 청계천 근처 대표 극장이었던 명보극장입니다. 1991년 서울의 극장가는 활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홍콩 느와르 영화가 인기를 끌고 있었고 성인 영화도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명보극장, 피카디리 극장, 단성사는 서울을 대표하는 영화관이었습니다. 당시 연인들은 로맨틱 영화보다는 홍콩 느와르나 성인 영화를 관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극장 앞 낡은 간판에 병강쇠삼이라는 큼지막한 글씨가 보입니다. 길거리에는 군밤과 붕어빵을 파는 노점상이 줄지어 서 있고 따뜻한 연기가 퍼져나옵니다. 극장 안, 구석진 자리에 앉은 금명과 영범. 두 사람은 팝콘을 나눠 먹으며 조용히 대화를 나눕니다. 영범은 스크린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 진짜 이거 봐도 되는 거야? 좀 야하다던데? 금명은 피식 웃으며 속삭입니다. 뭐 어때? 세상이 변했어. 그리고 우리 어른이야. 영범은 살짝 당황한 듯하지만 금명은 장난스럽게 웃으며 그의 팔을 툭 칩니다. 영화가 시작되고 스크린 속 장면이 점점 야릇해지자 영범은 애써 시선을 피합니다. 금명은 그런 영범을 바라보다 피식 웃습니다. 너 부끄러워하는 거야? 영범은 황급히 고개를 저으며 변명합니다. 아, 아니거든. 두 사람은 영화보다 서로를 더 바라보며 장난을 주고받습니다. 제주도, 관식을 찾아온 낯선 여인.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제주도의 가을밤. 거센 바람이 파도를 몰아치고 항구의 등대 불빛이 깜빡이며 먼 바다를 비추고 있습니다. 관식은 조업을 마치고 배에서 내려 그물을 정리합니다. 그때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옵니다. 저 모르시겠어요? 관식은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듭니다. 어둠 속에서 천천히 걸어오는 한 여인. 그녀의 얼굴은 희미하지만 그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스며 있습니다.
관식은 미간을 찌푸리며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여인은 한 걸음 더 다가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엽니다. 그때 저를 구해주셨잖아요. 관식의 표정이 변합니다. 그 순간 그날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거센 파도 속에서 허우적대던 그녀를 끌어올리던 순간. 그녀는 이미 잘 알려진 배우였고 그날 촬영을 위해 제주에 왔다가 사고를 당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관식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합니다. 그때 관식 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그녀는 조용히 작은 상자를 내밉니다. 이걸 드리려고 왔어요. 너무 늦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서요. 관식은 천천히 상자를 집어듭니다. 검은색 케이스를 열자 내부에는 생명의 은인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감사패와 함께 감사합니다 라고 적힌 봉투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관식은 그것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그녀를 향해 말합니다. 아이쿠 배우님, 나 같은 어부한테 이런 거 안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미 표창장도 다 받았어요. 여자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한테는 안 받으셨잖아요. 그때 그 높은 파도 속에서 너무 위험했는데 한 생명을 살린 거잖아요. 받으실 자격 충분히 있으세요. 관식은 아무 말 없이 그녀가 직접 전해준 감사패를 내려다봅니다. 창밖으로는 저물어가는 해가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은명의 사랑, 그리고 가족의 변화. 제주도의 바닷가 근처, 은명은 고등학교 때부터 키워온 첫사랑과 뜨거운 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은명이 군대를 전역하고 부모님이 있는 아파트로 돌아옵니다. 관식과 애수는 부엌에서 저녁상을 차리다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들을 보고 환하게 웃습니다. 하지만 그의 뒤를 따라 들어오는 여자를 보는 순간 애수는 얼굴이 굳어집니다.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엄마야. 은명의 여자친구. 현숙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인사합니다. 그녀는 바로 선장 부산길의 딸입니다. 선장의 말버릇을 따라 학시, 들 먼저 말했다는 그 어린 딸이 이렇게 컸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애수는 숨이 막힌 듯 입을 틀어막습니다. 눈 내리는 겨울밤, 하숙집에서의 통화. 1991년 12월, 하숙집 거실 한편에는 작은 브라운관 TV가 놓여 있습니다. TV에서는 대한민국 전쟁 드라마의 전설, 여명의 눈동자가 방송 중입니다. 최재성과 최실아가 전쟁의 참상을 연기하는 장면이 흐르고 있습니다. 금명은 전화기를 들고 창가를 바라보며 서 있습니다. 창밖에는 하얀 눈이 펑펑 내리고 거리에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번집니다. 전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애수는 금명의 건강을 걱정하며 묻습니다. 금명아, 서울은 많이 춥제? 금명은 창밖을 보며 난처한 미소를 짓습니다. 응, 엄마. 여기도 눈이 엄청 내려. 하지만 애순의 목소리는 진지합니다. 근데 외박은 절대 안 된다. 알겠지? 금명은 피식 웃으며 장난스럽게 대꾸합니다. 엄마, 나 이제 어른이야. 이제 좀 놔줘도 되는 거 아니야? 애수는 단호한 목소리로 답합니다. 안 된다. 엄마는 다 안다. 금명은 한숨을 쉬며 짜증나지만 하숙집 주인의 눈치를 보며 조용히 말합니다. 엄마, 내가 누구랑 외박을 한다 쳐도 가만히 생각해봐. 엄마가 거기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애수는 순간 말문이 막히지만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그녀는 딸이 너무 당당해서 뭐라 하지도 못하고 한숨을 쉽니다. 통화를 마치고 하숙집 주인 아저씨가 금명을 흘끗 쳐다봅니다. 하숙집 규칙, 잊지 않았겠지? 금명은 순간 뜨끔하지만 능청스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그럼요. 학교에서의 낯선 만남, 그리고 흔들리는 감정. 1991년 대학교 벽보판 앞. 대학가는 여전히 민주화운동의 열기가 남아있는 곳이었습니다. 1991년 거리에는 학생운동 관련 포스터와 정치적 대자보가 곳곳에 붙어 있었으며 학생들은 활발한 정치 토론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시위에 참여하며 사회 변화를 꿈꾸었고 낡은 복사기로 인쇄한 대자보를 직접 붙이며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던 시기였습니다. 금명은 학교 캠퍼스를 걸으며 벽보판 앞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학회 공지와 각종 사회 문제를 알리는 글들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직접 글씨를 크게 적은 대자보를 벽보에 붙이고 있었습니다. 금명은 학교 공지를 보다가 무심코 그 남자의 옆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이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남자의 옆모습이 어딘가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깊은 눈매, 단정한 이목구비, 그리고 진지한 표정까지. 금명은 속으로 혼잣말을 하듯 생각했습니다. 이상하네. 저 사람, 아빠를 닮았어. 하지만 그녀는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 우연한 만남이 반복되며 금명의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녀는 그를 마주칠 때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속에서 요동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녀 자신도 모르게 그의 존재가 점점 더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금명의 흔들리는 마음, 그리고 두 남자. 대학교 도서관 근처 벤치. 늦은 오후. 금명은 도서관 앞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손에는 한 권의 책이 들려있지만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때 그 낯선 남자가 다가와 말을 겁니다. 또 만났네요. 금명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봅니다. 아, 그러게요. 벽보판에서 본 분이죠? 남자는 가볍게 미소 짓습니다. 전 이정호라고 합니다. 금명은 순간 그의 이름을 되새기며 자신의 가슴이 묘하게 떨리는 것을 느낍니다. 바로 그 순간 멀리서 영범이 다가옵니다. 금명아? 금명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립니다. 정호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더니 옅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뜹니다. 하지만 금명의 눈은 계속 정호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공개된 예고편의 나레이션에서 세상에서 가장 강한 바람은 사람 가슴 한 뼘 안에서 부는 바람이라 했던가요? 금명의 가슴 속 거세게 흔들리는 바람은 어디를 향해 불어갈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